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2019년 제1회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붙여보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에 제시된 산업보건관리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사한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산업보건교육, 훈련, 정보에 관한 협력이다. 맞죠? 그죠? 보건교육과 훈련과 정보를 협력한다. 좋고요. 잘못된 작업 방법 개선과 새로운 설비에 대한 건강상 계획에 참여한다. 이렇게 작업 방법을 개선하고 새로운 설비에 대한 건강 계획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직장에 있어서의 건강 유해 요인에 대한 위험성 확인과 평가, 이것도 우리 그저 산업보건관리 업무에 속하겠죠. 근데 이번에 보면 작업 능률 향상과 생산성을 제고하겠다. 요 능률을 향상하고 생산성 제고하는 건 보건 업무에는 속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는 자주 출제되었죠. 그죠? 산업피로 종류 중에서 과로 상태가 축적되어 단기간의 휴식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병적인 상태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죠? 자, 피로는요. 1단계는 보통 피로죠. 하룻밤 자고 나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2단계는 과로입니다. 다음 날까지도 피로가 지속이 되고 하지만 단기간 휴식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3단계 곤비죠. 과로가 축적되어 단기간 휴식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없는 단계고요. 이거는 병적인 상태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답은 1번의 곤비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파란색 별표지만 충분히 맞추실 것 같습니다. VDT 작업, 컴퓨터 단말기를 장시간 작업하는 거다, 그죠? 자세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팔꿈치의 내각은 90도 이상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팔꿈치를 우리가 워드 칠 때요. 이렇게 들어 올리면 내각이 90도 이내가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내리는 게 90도 이상이다. 맞다, 그죠? 발의 위치는 앞꿈치만 닿을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은 뒤꿈치를 항상 들고 작업한다. 이거 잘못되었다. 그죠? 발은 발바닥 전면이 바닥면에 닿는 자세를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닥면에 전체가 닿지 못한다면 발 받침대를 조건에 맞는 높이와 각도로 설치해서 발을 받침대에 닿고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화면과 근로자 눈과의 거리는 40cm 이상 되게 하고요.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 깊숙이 앉아서 의자 등받이에 등이 충분히 지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죠? 미국 산업위생학회 산업위생에 대한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이건 별표를 하나 더 붙여도 된다라고 했죠. 자,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산업위생은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질병이나 건강장애, 안녕방해, 심각한 불쾌감,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하는 작업 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하고 측정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학과 기술이다. 그죠? 괄호 부분은 실기에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NIOSH에서는 권장 무게 한계와 최대 허용 한계에 따라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분류하고 각각의 대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NPL이죠. 자, 최대 허용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래서 이제 권장 무게 한계보다 더 무거운 최대 허용 한계를 넘어버렸죠. 이때 대책은 무엇인가? 그죠? 반드시 공학적 방법을 적용해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게 넘었다는 건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중량물 취급 작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요거는 모른다면 파란색 별표 붙여야 하지만 빨간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실기까지도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우선은 한 개 붙여 놓도록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관 성면조사 대상으로 기관에서 성면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자로 하여금 그 등록한 기관을 말합니다. 성면을 해체 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는 함유량과 면적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죠? 자, 이렇게 기관 성면조사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자에게 성면을 해체 제거하도록 해야 되는 조건이다. 그죠? 자, 틀린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면이 1%죠. 그죠?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제 또는 내와 피복제를 사용할 때.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3번 넘어갈게요. 성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 부피는 1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죠? 성면이 1% 이상 초과되어서 함유된 부분에 자재 면적은 15m 제곱 이상, 부피의 합은 1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요거 해당됩니다. 그죠? 일단 처음에는요, 숫자 부분부터 먼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철거 해체하려는 벽체 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자재에 역시나 성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죠? 요렇게 벽체, 바닥재, 천정재, 지붕재, 옆으로 넓은 이런 평면재들은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일 때 요까지 맞다. 그죠? 근데 밑에 파이프 한번 볼게요. 자, 네.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의 성면이 중량 비율 역시나 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 성면이 포함된 건 1%를 초과해야 되고 보온재 길이의 합이 얼마다? 80m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보면 자,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성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여기까지는 좋다. 그죠? 길이의 합이 얼마? 25가 아니라 80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틀린 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숫자 위주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7번은 실기 대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상 발암성 물질 구분에 있어서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다. 그죠? 우리나라 노동부 고시죠. 우리나라 노동부 고시에서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 증거가 있는 건 1A였다. 그죠?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 증거가 있는 겁니다. 1B는 시험동물에게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건 1B가 됩니다. 2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요, 좀 간단히 1A는 사람 충분한 발암, 1B는 사람, 동물 제한된 발암, 2는 사람, 동물 제한된 증거. 그죠? 증거가 제한되었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8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되고 있죠. 다음의 설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진동 작업에 따른 증상으로 손과 손가락의 혈관이 수축하며 혈행이 감소하여 손이나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바늘로 찌르듯이 저리고 통증이 심하게 생깁니다. 추운 곳에서 작업할 때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그죠? 자, 요거는 특히나 한랭한 환경에서 그죠? 국소 진동에 장시간 노출이 될 때 말초혈관 운동 장애로 인하여 수지쪽 손가락 부분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창백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증이 오는 현상이다. 그죠? 바로 레이노 현상을 설명했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이론 중에서 하인리의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했습니다. 자,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은 1단계죠. 누구나 타고난 결함이 있다. 선천적 결함 또는 사회환경 유전적 결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나 다 가진 결함이지만 그날 나만 몸이 아파요. 그죠? 내가 가진 결함, 개인적 결함. 그래서 3단계는 몸이 아파서 일하다가 내가 실수했습니다. 불완전한 행동. 기계가 고장나는 건 불완전한 상태고요. 요거는 사고의 전 단계, 직접 원인이죠. 그죠? 아무리 그 전에 간접 원인이 있더라도요. 직접 원인만 제거해 버린다면 도미노 막대기는 넘어져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죠.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기 직전에 3단계만 제거하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이 사고고요. 사고로 인해 생긴 손실을 상해다, 재해다 이렇게 5단계로 구분했죠. 자, 그러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건 바로 3단계죠. 불완전한 상태나 행동, 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 혼돈되시면 파란색 별표 하시고 다시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10번 넘어가는데요. 실기 대비해서 반드시 꼭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 그죠? 빨간색 별표 3개 붙일게요.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대상 물질과 대사 산물이 연결이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카드뮴은 혈중 카드뮴, 그죠? 수은은 혈중 총무기수은입니다. 메틸마녀, 크시더니, 크실렌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그래서 크실렌은 소변 중에 메틸마뇨산 맞습니다. 이황화탄 뭐라고 했죠? TTCA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황화탄소는 요중 TTCA, 요중 이황화탄소가 되죠.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필기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피로의 예방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작업 환경은 항상 정리정돈합니다. 작업 시간 중 적당한 때 체조를 합니다. 동적인 작업을 피하고 정적인 작업을 한다. 좋지 못하다 그랬죠. 동적인 작업과 정적인 작업을 적절히 혼합하는 게 피로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불필요한 동작은 피하고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하는 거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12번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죠, 그죠? PwC가 16.5다라고 주어졌고요. 근로자가 1일 8시간 동안 물체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이때 작업 대사량, 그죠? 자, 이 태스크가 주어졌죠. 10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휴식 시의 대사량, 이 레스트다, 그죠? 요거는 1.2다라고 주어졌습니다. 허티그식을 이용했을 때 적절한 휴식 시간 비율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주 나와서 이제 식 암기하시겠죠? 자, T 레스트는 그죠? 휴식 시간 비율은 뭐였습니까? E 레스트죠. 휴식 시에 에너지 1.2 마이너스 이 태스크죠. 작업 시의 에너지 10분의 그 다음에 Emax다, 그죠? 근데 Emax는 뭐다? PwC의 3분의 1이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PwC가 16.5니까요. 3분의 16.5를 하면 5.5kcal가 나옵니다. 그죠? 5.5 마이너스 이 태스크죠. 10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 나타내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51.14%. 다시 말하면 작업 시간 중에 51% 가까이를 휴식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번 필기에 굉장히 잘 나오고요. 이런 건 실기까지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계 최초의 직업성 암으로 보고된 음낭암의 원인 물질은 했다, 그죠? 굴뚝 있는 커피 포트 그랬죠? 포트가 그랬죠? 어디? 굴뚝 그랬죠, 그죠? 굴뚝 청소부의 음낭암을 최초로 보고했고요. 암의 원인 물질은 검댕이다라고 했고 굴뚝 청소부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의 검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근육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현기성 대사와 호기성 대사를 통해서 생성됩니다. 현기성과 호기성 대사에 모두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것 됐습니다. 자, 현기성 대사 순서는 ATP죠. 아데노신 3인산, CP입니다. 크레아틴 인산. 그 다음은 글리코겐 또는 포도당 들어가 있고요. 호기성 대사는 포도당, 단백질, 지방이 산소와 만나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둘 다 들어가 있는 건 3번의 포도당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나오죠, 그죠? 사무실 실내 환경의 복사기나 전기기구, 전기집진기형 공기정화기에서 주로 발생되는 유해 공기오염 물질은, 그죠? 오존이죠? 오존은 O3가 됩니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16번도 실기까지 두 개 중요합니다. 그죠? 메틸에틸 케톤이 현재 공기 중에 50ppm인데요. 노출 기준 TLV는 200입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 TC는요, 공기 중에 25인데 TLV 50이 되겠습니다. 크실레는 공기 중에 30이 있는데 TLV는 100이다. 그죠? 이때 공기 중 혼합물로 존재할 때 노출 지수와 노출 기준 초과 여부로 맞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가 무슨 작용할 때다? 상가작용. 그죠? 독성이 더해지는 상가작용을 할 때다라고 했습니다. 자, 노출 지수 EI는 뭐였죠? 밑에는 TLV 노출 기준분에 위에는 현재의 농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틸에틸 케톤은 노출 기준 200분에 현재 농도 50이죠. 그 다음에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노출 기준이 50이고 현재 농도 25죠. 그 다음에 크실레는 노출 기준이 100이고 현재 농도 30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계산하시면 노출 지수가 나오는데요. 계산하니까 1.05입니다. 노출 기준이 1을 초과했다, 그죠? 그 말은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이렇게 판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그죠? 필기에 자주 나오죠? 실기에 그다지 안 나왔더라도 이런 건 또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취급하는 무게가 10kg의 물건을 근로자가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해당 작업 조건의 권고 기준이 5kg, 이동거리가 20cm일 때 중량물 취급 지수 LI를 계산하라. 그죠? 1분 2회씩 1일 8시간 작업한다 했습니다. 조건은 많이 나왔지만요. LI를 계산한 거 간단했습니다. 권장 무게 한계 RWL, 그죠? 분해, 현재는 권고 기준이 5kg이다 주어졌고요. 실제 작업하는 무게가 필요합니다. 그죠? 5kg 분해 실제 무게 10kg 하면 LI는 2가 되겠습니다. 단위 없죠, 그죠? 아래 위로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동일해서 약분되고 단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업 대사율이 4인 경우에 실동률은 몇 %입니까? 했습니다. 실동률, 실노동률은 85-5 곱하기 R의 말이었습니다. 85-5 곱하기 4다, 그죠? 계산하면 6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19번 산업피로 발생 요인 중 작업 부하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했습니다. 자,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게요. 작업 부하라는 건 작업이 지금 얼마만큼 힘이 든가 부하가 강하다라는 건 힘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일단은 작업 강도 영향을 미치겠죠. 얼마나 힘든 작업인가 가벼운 작업인가. 그죠? 그 다음에 조작하는 방법, 그죠? 힘을 많이 줘야 되는지 힘을 조금만 줘도 되는지, 작업 자세가 자유로운지 고정되어 있는지 또는 부적합한 자세를 계속 취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작업 부하에 영향을 주죠. 적응 조건과는 조금 무관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상용 근로자 건강진단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진단을 하는 건 근로자가 가진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맞다, 그죠? 질병 유형 근로자 질병 치료, 취업을 제한, 그죠? 건강진단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거지 치료해서 취업을 제한할 목적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근로자가 이 일에 부적합한 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지금 이 근로자는 이 일에 적합하지 못할 수 있죠. 그거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일이 근로자 자신과 직장 동료 건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현재 틀린 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자주 나오고 있다. 그죠? 실기에도 간혹 나옵니다. 다음 중 작업장 내 소음을 측정할 때 소음계의 첨가물 보정 회로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소음계는요, A 특성으로 맞춘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2번은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게요. 가스나 증기시료 채취 시 사용되는 고체 흡사 방식 중에서 활성탄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증기압이 낮다는 건 낮은 압력에도 증기가 된다. 다시 말하면 증기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증기가 되기 쉽고 잘 날아가 버리겠죠. 그죠? 반응성이 있다라는 건 다른 물질과 금방 반응을 해요. 그러한 물질은 어떨까요? 우리가 채취하기가 곤란하겠죠. 빨리 반응하고 빨리 날아가니까. 그죠? 그래서 증기압이 낮고 반응성이 있는 물질의 분리에 사용된다. 이게 틀렸죠. 그죠? 증기압이 낮고 반응성이 있는 물질의 채취 효율은 떨어진다. 채취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죠? 제조 과정 중 탄화 과정은 약 600도씨의 무산소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포집한 시료는 이황화탄소로 탈착시키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미량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작업 시 발생되는 유기용제를 포집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죠?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필기에 자주 나옵니다. 작업장의 습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상대 습도는 ppm으로 나타낸다 했는데요. ppm은 뭐였죠? 농도를 나타내요. 농도의 단위가 ppm 또는 mg/m의 3승이었죠. 가스나 증기나 듐이나 분진의 농도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상대 습도는 %로 나타냅니다. 자, 온도 변화에 따라 상대 습도는 변화됩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 포와 수증기량도 변화가 되고요. 공기 중에 상대 습도가 높으면 우리가 여름에 습도가 높을 때 굉장히 불쾌감 느끼잖아요.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맞습니다. 2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까요? 먼지 입경에 따른 여과 메커니즘 및 채취 효율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0.3 마이크로미터인 입자가 가장 낮은 채취율을 가진다. 맞습니다. 자, 가장 낮은 채집 효율을 가지는 입경이 0.3 마이크로미터. 그죠? 맞고요. 0.1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입자는 입자가 굉장히 작잖아요. 미세 입자죠. 간섭이 아니라 작으니까 날린다. 확산된다. 그죠? 그래서 확산에 의하여 채취가 됩니다. 그 다음에 0.1에서 0.5 마이크로미터 입자는 가벼운 건 확산이고 큰 쪽으로 갈수록 간섭에 의해 채취됩니다. 그 다음에 0.5 마이크로미터 이상 입자가 큰 거는 요 중간에 있는 간섭이나 관성 충돌에 의하여 채집된다 했죠. 요거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입자 크기는 먼지 채취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맞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5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자동차 도장 공정에서 노출되는 톨루엔의 측정 결과가 85 ppm입니다. 하루에 10시간 작업한다고 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보정 노출 기준과 노출 평가 결과를 그죠? 구하라라는 거고요. 톨루엔의 8시간 노출 기준이 100 ppm이라고 가정하겠다. 그죠? 자, 일단 우리가 요 100 ppm은 8시간 동안 노출되는 기준인데요. 현재는 10시간 작업하니까 시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정 노출 기준을 계산할게요. 8시간 노출 기준 곱하기 현재 작업 시간분의 8 해주면 됩니다. 그죠? 8시간의 노출 기준이 100이죠.
현재 작업 시간이 10시간분에 8시간 8 해주시면요. 80 ppm입니다. 다시 말하면 10시간 작업할 때는 80 ppm까지만 노출해도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근데 현재는 85 ppm이다. 그죠? 작업장의 노출 농도가 85고요. 10시간으로 보정된 노출 기준은 80이니까 현재 작업장의 농도는 보정된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 그죠? 그래서 결과는 노출 기준 초과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네. 예, 이게 답이 되겠죠. 그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6번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상 물질의 시료 포집 시 사용하는 액체 포집 방법에서 흡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했습니다. 그죠? 시료를 채취하는 속도를 높여버리면 채취유량을 줄인다 했는데요. 채취하는 속도가 너무 높으면 너무 빠르게 채취하면 아무래도 채취 효율은 떨어지죠. 채취 속도를 낮춘다. 그 말은 시료가 체류하는 시간을 길게 한다. 천천히 채취한다.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채취 효율이 좋은 프리티드 버블러 등의 기구를 사용하고 흡수 용액의 온도를 낮추어야지만 채취한 속도 떨어지고 휘발되지 않잖아요. 오염물질의 휘발성을 제한하는 게 좋고 2개 이상의 버블러를 연속으로 연결할수록 채취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죠? 답은 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틀린 거.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자주 나오죠. 그죠? 27번. 다음 중 직경 분립 충돌기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죠? 충돌기는 입자의 질량 크기 분포를 얻을 수 있다. 맞죠? 그죠? 충돌시켜서 질량 크기 분포를 얻고요. 충돌시키다 보니까 흡입성, 흉곽성, 호흡성 입자 크기별로 분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다. 그죠? 호흡기 부분별로 침착된 입자 크기 자료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였죠? 시료 채취가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다가 아니고요. 자, 단점이 있었다. 그죠? 예, 이 충돌기는 시료 채취가 까다롭다.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 되고요. 채취 준비 시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고 대팀으로 인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단점이었습니다. 자, 28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에도 단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옥외 작업장. 늘 태양이 없는 작업장이 나오다가요. 태양 광선이 내리쬐는 장소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옥외. 태양이 내리쬐는 장소는 WBGT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2 곱하기 흑구 온도 플러스 0.1 곱하기 건구 온도가 답이 됩니다. 그죠? 공식입니다. 0.7 곱하기 현재 자연 습구 온도 29도, 0.2 곱하기 흑구 온도 36도, 0.1 곱하기 건구 온도 33.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0.8도씨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자, 예. 트리클로로에탄이 있네요. 1750mg/m 상승을 ppm으로 환산한 것은 뭐 별표를 2개에서 3개까지도 붙일 수 있을 만큼 자주 나옵니다. 공식 꼭 암기해야죠. 그죠? mg/m의 상승은 25도씨 1기압일 때 기체 1몰의 부피 24.45분에 ppm 곱하기 분자량입니다. 그죠? 그럼 요거를 ppm은 이라고 고치면요. 1분의니까 이렇게 곱하면 똑같죠? ppm 곱하기 분자량은 그죠? 요거는 mg/m의 상승 곱하기 24.45입니다. 그죠? ppm은 하면 분자량을 넘겨주면 밑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분자량분의 mg/m의 상승 곱하기 24.45가 됩니다. 자, 현재는 1750mg/m 상승이다. 그죠? 곱하기 24.45 하시고요. 분자량이 133이다 주어졌기 때문에 대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21.71 ppm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요렇게 뭐 비슷한 게 많이 나와서 아직 혼돈된다, 나 참 이거 헷갈리네 하시는 분은 파란색 별표 하시고요. 앞에서 이제 충분히 복습되셔서 맞추실 수 있는 분은 빨간색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비교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분석시료의 휘발성을 이용한다. 이제 기체는 휘발하는 입자를 잡아서 채취하니까 휘발성을 이용합니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분석시료의 용해성을 이용한다. 녹는 성질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리 기전은 이온 배제라고 했는데요. 이온 교환, 이온 분배이다 했는데 배제가 틀렸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분리 기전은 이온 교환, 이온 분배, 이온 흡착, 이온 진화, 크기 배제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 바로 3번 되고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이동상은 기체이고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이동상은 액체이다. 그죠? 시료를 이동시키는 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기체를 이용한 것이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시료를 이동시키는 게 액체이다. 맞는 설명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 역시나 실기 대비해서 계산하실 수 있으면 좋다 했습니다. 자, 납 퓨움에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의 납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가 0.056mg/m의 3승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OSHA 평가 방법에 따라서 이 근로자의 노출을 평가하라라고 했는데요. 시료 채취나 분석 오차가 0.082다 라고 주어졌고 납의 허용 기준은 0.05mg/m의 3승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또 다시 공식부터 머리에 놓겠습니다. 일단 Y를 계산해야 합니다. 표준화 값이다. 그죠? 요거는 허용 기준분에 TWA 농도나 주어진 STL 농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 값 Y를 계산할게요. 허용 기준이 0.05다라고 했고요. 자, 현재 위에 문제에서 보니까 납의 노출 농도다. 그죠? 이게 TWA나 요거는 시간가 중 평균 농도고 STL은 단시간 노출 기준이죠. 그래서 노출 농도가 요거다. 그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위에는 0.056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표준화 값 Y가 1.12가 나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95% 신뢰를 가진 하한치를 계산하는데요. 하한치는 표준화 값 Y에서 시료의 채취 분석 오차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한치는 Y 값 1.12에서 분석 오차 주어졌잖아요. 0.082를 빼주시면 1.038이 나왔죠. 자, 이렇게 계산했는 하한치가 1을 초과했다라는 건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요. 허용 기준을 초과함.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유사 노출 그룹을 가장 세분하게 분류할 때 다음 중 분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제일 큰 게 조직이죠. 조직을 쪼개면 어떤 공정, A 공정, B 공정, C 공정, 그죠? 공정 안에는 작업 범주가 들어있어요. 작업하는 범위가 있겠죠. 그 안에는 작업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 작업 내용이 있죠. 요런 작업을 하고 요런 작업하고 있다. 그죠? 그 안에는 뭐다? 세부적인 업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 공정, 공정 안에는 작업하는 범주, 작업 범주 안에 작업 내용이 있고 작업 내용 안에는 오늘 해야 될 업무다. 그죠? 그래서 제일 작은 건 바로 답은 3번의 업무 되는데요. 요것도 뒤에 가면 반복되지만 모르겠다 하시면은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네. 33번이 되겠다. 그죠? 네. 필기에 자주 나왔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범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는 20에서 2만 헤르츠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4번은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별표 3개에서 2개짜리다 그랬죠. 그죠? 입자상 물질의 크기 표시 중에서 입자의 면적을 2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과소평가 위험이 있다. 암기할 때요. 마 그랬죠. 그죠? 답은 마틴 직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가 그랬죠. 폐의 직경은 입자의 가장자리를 2등분하는 직경입니다.
한쪽 끝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끝 가장자리까지 거리로 나타냅니다. 등면적 동원 그랬죠? 입자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이 된다. 그죠? 해설 다시 한번 그죠? 보시고 넘어가시고 암기법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요거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실기에서는 요 회수율을 적용해서 공식을 그죠? 계산을 마무리해야 되는 경우 나옵니다. 그죠? 여과지에 금속 농도 100 금속의 농도 100mg을 첨가했어요. 넣는 양이 100mg입니다. 분석하여 검출은 80mg 밖에 안 되었습니다. 100%다 회수된 게 아니다. 그죠? 회수율 몇 %입니까? 회수율은 첨가량 분의 검출된 양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현재는 80%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그죠? 필기에 자주 나옵니다. 공기 중에 성면 시료 분석의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됩니다. 성면의 감별 분석이 가능하고요. 위상차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는 매우 가는 섬유도 관찰할 수 있지만 값이 비싸고 분석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 분석이 제일 정확한 거 뭐다? 전자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전자현미경법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 붙여볼게요. 탈착 효율 실험은 고체 흡착관을 이용하여 채취한 유기용제 분석에 관련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탈착 효율 실험을 하는 목적은 흡착관이 오염되었을 때 탈착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오염을 보정하고 시약의 오염을 보정하고 분석 대상 물질이 탈착 용매에 실제로 탈착되는 양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탈착되는 양을 파악한다라는 게 탈착 효율을 보정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탈착 효율 실험은 세 가지입니다. 탈착 효율을 보정하고요. 시약이 오염되었을 때 보정을 하고 흡착관의 오염을 보정합니다. 여과지 오염 아니다.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활성탄관으로 포집한 시료를 열 탈착할 때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열 탈착은요. 고온에서 흡착제에 흡착된 물질을 날려보내 탈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탈착된 물질은 전체 양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되기 때문에 여분의 분석 물질이 남지 않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낮은 농도의 물질 분석이 가능하지만 단 한 번밖에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죠? 작업이 번잡하다, 탈착 효율이 나쁘다, 300도씨 이상 고온에서 사용한다. 한 번에 모든 시료가 주입이 되어 여분의 분석 물질이 남지 않는다. 맞는 설명은 4번이다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9번입니다. 다음 중 표준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죠? 자, 폐활량계는 1차 용량 표준으로 자주 사용된다. 맞죠? 그죠? 자, 우리가 1차 표준 기구 있었죠? 그죠? 한번 암기하고 지나갈게요. 1차 비누로 할 때 비누 거품 미터 있었습니다. 폐활량 재고 할 때 폐활량계, 가스 지환하여 할 때 가스 취한병, 유리 흑연 먹였더니 피토했다. 유리 피스톤미터, 흑연 피스톤미터, 피토 튜브까지 1차 표준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에 펌프의 유량을 보정하는데 1차 표준으로 비누 거품 미터가 사용된다. 맞죠? 그죠? 1차 표준 기구는 물리적 차원인 공간의 부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기구다. 맞습니다. 웹 테스트 미터, 이건 다시 말하면 습식 테스트 미터죠. 습식 테스트 미터는 2차 표준 기구다. 그죠? 용량 측정을 위한 2차 표준으로 2차 표준 기구는 1차 표준 용량을 보정하는 데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흡습성이 적고 가벼워 먼지의 중량 분석, 유리규산 채취,
육과 크롬 재치. 그죠? 뭐였죠? TV에서 사내아이 6명이 먼저 유괴되었다.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TV에서 할 때 PVC 망여가지는 산화아연, 6명 할 때 육과 크롬, 먼저 할 때 먼지죠. 그죠? 유괴되었다. 유리규산 채취에 사용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요. 1번의 PVC 여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파란색 남아있는 문제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